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제 소개와 제가 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했었고요. 오늘부터 드디어 이 열혈 강의 코코프2D X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가지고 책에 있는 그 순서대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장인데요. 1장은 이제 코코프2D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게임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그 코코프2DX가 과연 어떤 게임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1장은 그 세부 5개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은 코코프2DX에 대한 소개고요. 그 2절은 코코프2D 계열의 엔진들, 그리고 3절은 코코프2DX의 장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세 개의 절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코코프2DX 구조 및 디렉터리 구성, 그리고 코코프2DX 주요 API 형식,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먼저 코코프2DX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코코프2D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코코프2D 아이폰의 C++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코코프2DX가 나오기 전에 그 코코프2D 아이폰이 있었어요. 이 코코프2D 아이폰이 먼저 나왔고, 근데 이 코코프2D 아이폰이 많이 북미 쪽에서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폰 그 iOS 계열의 게임만 iOS 계열의 게임만 뭐 아이패드를 포함해서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중국의 그런 개발 커뮤니티에서 C++ 버전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 코코프2DX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뭐 같은 얘기인데요. 그 코코프2D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만 대응이 가능하지만 코코프2DX는 크로스 플랫폼을 대응한다는 거죠. 주로 이제 뭐 iOS와 안드로이드 두 개 플랫폼이 뭐 주요한 플랫폼이지만요. 뭐 나머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어요. 모바일에 iOS, 뭐 안드로이드, 그리고 윈도우즈 폰, 삼성 바다, 블랙베리, QNX, 타이젠, 마멀레이드, 이렇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플랫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뭐 현존하는 대부분의 모바일 플랫폼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이제 코코프2DX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로 한 번만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과물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건 물론이고요.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뭐 평소에 쓰던 윈도우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맥킨토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라면은 여기 순서가 좀 이상한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그 프로그래밍 툴로 쓰게 되고요. 맥킨토시 같은 경우는 엑스코드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사실 코코프2DX가 코코프2D 아이폰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맥킨토시 둘 다 뭐 개발이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맥킨토시와 엑스코드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좀 편리합니다. 왜냐면 맥킨토시에서 개발을 하면 iOS건 안드로이드든 다 그 최종 빌드가 나와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결국 iOS 빌드를 하려면 엑스코드를 최소한 뭐 한 번은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윈도우 환경에서는 iOS 빌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에서 뭐 디버깅 하거나 할 때는 이클립스도 많이 쓰이고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용도 있고, 네. 윈도우용도 있고, 뭐 맥킨토시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개발을 하든지 네, 윈도우용이나 맥킨토시나 다 이클립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말이죠.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할 정도가 되려면 좀 상당히 고급 개발자고 좀 경험이 많은 코코스튜디엑스의 소스를 좀 대부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들만 가능하겠죠. 일단 소스 코드를 수정할 일이 일단 개발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경험이 많지 않거나 코코스튜디엑스에 대한 그럴 때는 별로 그럴 필요를 못 느낄 텐데 나중에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간단하게 기능 추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CC 레이블 같은 데다가 지금은 아마 기능이 추가된 것 같은데 그림자를 섀도우 기능을 넣고 싶다. 스프라이트에 특별한 나만의 그런 이펙트를 넣고 싶다. 이런 기능 추가 이슈나 아니면 버그가 있겠죠, 당연히. 코코스튜디엑스도 프로그램이니까요.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죠. 버그를 코코스튜디엑스 개발진에서 수정해주기 전에 못 참겠다. 아니면 좀 급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버그를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버그를 직접 수정을 한 뒤에, 나 혼자 쓰는데 그치지 않고 요거를 코코스튜디 프로젝트 커뮤니티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버그를 수정했거나 기능 추가한 거를 제공을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게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매력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여기에 이 정도로 코코스튜디엑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1.2절 코코스튜디엑스 계열의 엔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계열이라고 하면 원래 코코스튜디오 홈페이지에는 이게 패밀리로 되어 있어요. FAMILY. 네. 계열. 제가 해석을 계열로 했는데요. 네. 아무튼 코코스튜디엑스가 어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엔진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코코스튜디 아이폰이 나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코코스튜디엑스가 나왔습니다. 굳이 관계를 얘기를 하자면 코코스튜디 아이폰이 부모격이 되고요. 네. 제가 사실 방금 이 절 녹음을 다 했었는데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려니까 약간 좀 맥이 빠지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그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부모에서 자식 이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코코스튜디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만 지원을 합니다. 네, 여기에 한계라고 할 수 있죠. 좀 이제 코코스튜디 아이폰이 좀 떴는데 요거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윈도우 폰이나 아무튼 코딩을 C++로 한 번만 하고 이걸로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든 프로젝트가 코코스튜디엑스가 되겠습니다. 전부 오픈소스 프로 하나하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호칭을 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코스튜디엑스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코코스튜디 아이폰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의 어떤 인디 개발자가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코코스튜디 아이폰이 상당히 소위 말해서 떴죠. 그래서 미국의 진가라는 소셜 게임 만드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기로 스카웃이 됐었는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코코스튜디 아이폰의 메인 개발자 진가에서 일하고 있던 이 메인 개발자가 코코스튜디엑스 프로젝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코코스튜디엑스가 오픈소스 프로젝트기는 하지만 중국의 추콩이라는 게임 관련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사건인데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코코스튜디엑스가 오히려 더 부모 자식의 이런 관계가 이제는 끊어졌다.
코코프2DX가 이런 전체 코코프2DX 계열의 중심이 됐다.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코코프2D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은 크게 쓰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직장에서 그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한번 썼었어요. 근데 좀 많이 느립니다. 많이 느리고, 언어를 자바를 쓰다 보니까, 자꾸, 자바죠. 자바를 쓰다 보니까 일단 안드로이드에만 밖에 쓸 수가 없고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때만 잠깐 해보고 버려 쓰지 않게 된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것 하나가 코코프2D HTML5가 있는데요. 이 코코프2D HTML5의 장점은 별도 이제 플랫폼별 빌드나 각 그 플랫폼별 앱스토어 대상으로 배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HTML5 자체가 뭐 빌드가 필요 없는 그런 언어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코딩만 하면 왜 그 빌드 얘기를 하냐면요. 코코프2DX 같은 경우에 C++로 빌드를 하긴 코딩을 한 번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거를 iOS 쪽에선 뭐 엑스코드를 켜가지고 빌드를 해야 되고, 안드로이드는 뭐 이클립스를 키던지 아니면 콘솔상에서 빌드를 따로 해야 되고, 또 윈도우즈 폰도 윈도우즈 폰대로 물론 소스는 하나지만 이제 각각의 그런 빌드는 따로따로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까다로운 거는 각 플랫폼의 벤더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앱스토어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아주 간단한 작업들이 아니에요. 뭐 인증서도 넣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많이 챙겨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리고 그쪽에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테스트 뭐 이런 것도 다 통과를 해야 되죠. 근데 HTML5 같은 경우는 이제 웹브라우저에 올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마트폰에는 웹브라우저가 다 들어있죠. 뭐 종류는 다르지만, 그래서 따로 배포할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에서 유저들이 바로 뛰어볼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상당히 좀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워낙에 HTML5 자체가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코프 빌더 같은 경우는요, 코코프2DX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거죠. 보완해주는 그런 뭐 서포트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코프2DX가 가볍고 이렇게 프로그래머 친화적인 그런 엔진이라는 장점에 반해서, 단점은 그냥 소스 코드 소스 코드 덩어리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그런 툴들이 너무 빈약해요. 뭐 UI 툴이나 뭐 스프라이트 툴이나 이런 툴들이 부족한데, 뭐 씬을 뭐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거나 이런 굳이 프로그래머가 코딩으로 할 이유가 없고, 또 프로그래머가 직접 할 필요도 없는 이런 노가다 수학 작업들,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툴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코코프 빌더 프로젝트다. 이렇게 계속 프로젝트라고 말을 하면 좀 어색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코코프 빌더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코코 스튜디오라는 것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스튜디오가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요. 뭐 대략 뭐 4가지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씬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든지 UI를 손쉽게 만들어주다든지 뭐 이런 거를 비롯해서 뭐 많은 일들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코코프2DX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툴이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절 코코프2DX의 장점인데요.
요거는 제가 분량상 원래 오늘 이번 시간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무료라는 점, 오픈소스, 그 다음에 2D 게임에 특화되어 있고요. 3D보다는. 그리고 물리 엔진 지원하는데요. 친먹하고 박스2D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요. 박스2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앵그리버드에 적용돼서 많이 유명해졌죠. 쉬운 그래픽 처리. 코커스터디엑스가 뭐 모든 모바일 쪽이 그렇지만 오픈GL 쪽이에요. 네, 오픈GL 기반인데 여러분이 오픈GL을 다 알아할 필요는 없죠. 물론 알면 좋지만 이거 오픈GL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그래픽 처리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술적인 자유도 이건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홈페이지나 그런 아무래도 중국 엔진이기 때문에 웨이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데 커뮤니티가 활발히 포럼도 있고요. 홈페이지에 이 정도 장점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요거 각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게시판 많이 이용해주세요. 게시판에 궁금한 점 물어보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음 회차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